자, 회사 생활하면서 갈등이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하게 해결하는 관리 방법들이 있다는 거, 자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갈등과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갈등을 갈등으로 계속 가져가면 안 되고, 해소하는데 상담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형제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직장에, 동료 간에, 상하 간에, 부하 직원 간에, 이런 문제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발생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하느냐, 그걸 상담을 통해서 조직을 더욱 정상적인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뭐다? 상담이다. 그래서 상사들이 보통 부하 직원과 상담을 많이 하고요. 또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 상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더 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데 좀 더 능력 있는 곳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진급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너는 이런 업무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연봉에서 조금 불리한 성과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 비교가 평균 이 정도인데 너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는 이 정도가 안 되더라. 또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는 친구들 그랬을 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 그렇게 네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줄은 몰랐다. 그러면 한 1개월 정도 휴직하고 상황을 보도록 하자. 아니면 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급 대상자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길에 대해서 갈등도 해소하고 더 업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자, 잘못된 상담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설득, 또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 또 부적절한 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은 상담에서 조금 너무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상담자 스스로 뭘 해야 된다? 자기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자, 다른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는데 너의 경우는 이렇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너는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상담자가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앞으로는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해결책이, 니 그러니까 바로 쉬어, 이게 아니라 한 번쯤 저는 좀 쉬면서 체력도 다스리고 계속 근무할 건지 아닐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그러한 의견을 도출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기회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상담을 또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사로만 100%다 무조건 들어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여름에 바빠 죽겠는데 한 달간 쉬겠다. 자, 그런 것들 요즘 각종 매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좀 그거 하지만 학교 선생님, 또 대체교사,
만들 때 이제 뭐 2개월만 모집, 3개월만 모집 해가지고 뭐 9, 10, 11월 3개월만 하고 12월 되면 방학 때잖아요. 그때 뭘 해요? 그때는 다시 와가지고 학교에 일 없잖아요. 쉬면서 뭐 월급 보너스 받고 뭐 명절 1월, 2월까지 쉰다. 쉬면서 돈 받겠다. 그런 어폐들 있는 거. 자, 그런 문제들. 자, 그런 것들. 좀 문제가 많은 사회적으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화천대유 해가지고 뭐 5년, 6년, 7년 근무했나? 근데 이제 뭐 50억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뭐 한 30년, 40년에 뭐 성과급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연봉이 뭐 한 3, 4천씩 계속 받던 사람이 암만 하더라도 그걸 뭐 50억씩 줄 그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인간적 잠재 능력까지 이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 그러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갈등을 해소할 때 상담을 통해서 좀 하는데 그 상담은 어떻다? 대상자가 자기가 스스로 문제도 인식을 좀 해야 되고 또 해결책도 자기가 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담을 좀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랬니? 아니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존중할 수 있도록. 자,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 상호 존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서로 상호 존중하에 상담이 진행돼야 된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뭐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진실성. 자, 진실성 있게 접근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진실성이 없고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 진실 아닌 거짓을 가지고 다그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일정한 어셈션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말은 하지 않고 좀 더 그 사건에 대해서만 팩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직면한 문제,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막 어긋나게 막 옆으로 새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아를 개방하고 진실성 있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적시성으로서 이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 자, 그러한 것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더의 요건. 자, 이러한 상담도 하는 게 이제 리더로서 조금 어느 정도 중재도 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 리더자는 어떠한 먼저 기능을 해야 되는가? 좀 더 변화의 촉진자로서 기능을 가져야 된다. 변화의 촉진자로서 자, 네가 지금보다 나은 사람. 그 다음에 그 경쟁의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나와 경쟁이다라는 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다 보니까 여러분들 테일러 아시죠? 행동과학자로서의 리더. 자, 네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동선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 동선보다는 반대 동선으로 움직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면서도 항상 다른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주위 인근의 각종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같은 경우 사람들은 출근할 때 꼭 고길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가게 가면서 한쪽 길로만 계속 다니면 그 길목만 알고 주위에 다른 데서의 변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경쟁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와 관계된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뭐 영화관이나 아니면 각종 게임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에 대한 공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언제 쉰다든지 아니면 언제 뭘 한다든지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 변화를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뭐 원재료 같은 건 많이 주문해 놨는데 뭐 지하철 공사한다. 아니면 대형 백화점이 먼저 폐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은 많이 오다 했는데 팔리지 않고 자, 음식의 재료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출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갈등 중재자로서의 리더는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충분히 인정하는 그러한 중재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추후에 인정하지 않는 리더가 되겠지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그러니까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리더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뭐가 생긴다? 아청꾼들이 생기고 또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건전한 사회가 되고 발전이 된다는 것. 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거 공정하지 않은 거.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네들은 온갖 불법, 자기네들은 온갖 국민들한테는 집 사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해놓고 자기네들은 다 사고 몇 채씩 사고 근데 그만두겠다 해버리고 이해되시죠? 그런 거는 뭐다? 올바른 정치가 아니고 자, 올바른 리더의 등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오로지 이것만 쫓는, 돈만 쫓는, 경제만 쫓는 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거. 자, 그건 문제가 되고요. 자, 리더의 책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책임을 살펴본다면, 자, 리더는 밑에 있는 거의 모든 걸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책임을 진다는 거. 자, 책임을 지는데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들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뭐 옛날 말로는 이제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인덕, 그 사람에 대한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진정한 존경, 진정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진짜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는 이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은 뭐 옛날 이야기니까 일단 접어두고라도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바르다는 걸 이제 제대로 알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적인 자질, 리더는 인간적인 감정도 있어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리더인데 부하 직원에 이제 뭐 부모님이 없다든지 뭐 그런 문제로 인했을 때 뭐 휴가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다른 동료들하고 다 합의 하에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자질, 좀 더 프로답게 전문성 있게 또 법적이든 아니면 이제 뭐 일 처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리더로서 이제 존경과 이제 뭘 이제 진정한 존경과 이제 따름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요리계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뭐 지식적인 난리지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는 거, 요리에 대한.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아니라 이제 전문적으로 스킬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 뭐 이론만 바삭하고 실무는 하나도 못하면 안 되고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다? 리더로서의 자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도 난리지적인 지식적인 측면도 가지고 조리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이제 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뭐다? 두 가지 개발하는 방법이 교육과 훈련이다. 교육은 뭐 이론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치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거는 훈련으로서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스킬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스킬과 난리지적인 측면을 다 보유해야 된다는 거. 자, 오이 두 개가 넘겼나? 예. 자, 그 외에 또 보면 이제는 이제 안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전. 자,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안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식품 안전 형태가 있고요. 또 식품 안전은 위생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안전 이런 부분들 자 외식 인력 관리해서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먼저 입구부터 살펴보면 입구에 들어오는 매트라든지 입구에 들어오는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살펴봤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뭐 프로시저이 바뀌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동선은 하나만 열어놓아 놓고 어떻게 하나요?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따로 분리를 해 놓는 것도 있고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온도 체크, 그리고 기록부 작성, 그 다음에 연락처 작성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니테이션, 자 이렇게 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더라? 뭐 청소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에서 청소 시 보호 장비 같은 거, 자, 물 청소하고 있다면은 미끄럼 방지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이나 이런 걸 청소할 때는 필터링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또 뜨거운 거 뛸 것 같은 경우에는 안전화 신발이나 아니면 방향 장갑을 끼고 조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거, 자, 각종 장비들, 이제 고기 같은 거 자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바키 같은 거 할 때 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잘 관리를 해야지 손 베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찰가상도 있고, 또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이제 자기 몸쪽으로 이제 이거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미끄럼 방지에 대한 장비들,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냉동고에 대한 장비, 누전 같은 거, 또 화재 예방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안전은 암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외식과 관련된 안전 모델을 살펴보면, 또 그 다음에 소화기와 엔슈얼 시스템 메인테넌스. 자, 우리가 불 많이 나고 하는 것들은 화력이 좋은, 자, 화덕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뭐 감자튀김이라든지 고기를 굽는다든지 막 이럴 경우 한 번씩 대형 사고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다?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자, 청소나 주기적인 청소나 이런 것들 안 해서, 자, 공기를 빨아들이는 고깃집 같은 경우에, 통닭집 같은 경우에 튀김류 위에는 기름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 있어요. 자, 뭐 한 1년 12달 내 장사를 하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검은 카본들이 막 끼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 나더라도 뭐 불만 붙이면 그 자리에서 붙는 기름이 기화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잘못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물을 확 뿌린다든지, 불이 났는데 물을 뿌린다든지 이러면 더 살아납니다, 불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 강제적으로 엔슐로 소화액이 나와서 이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자, 그러한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해줘서 카본이 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자, 닭집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닭을 튀기고 나면 그 튀김기에서 나온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놔놨을 때 이나물질이 자연 발화가 어느 정도 뜨거워져 있는 상황에서 누적되면 발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일단 화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기름에 대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공기가 안 통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뭐 정기적인 청소로 인해서 기름이 쫙 깔려가지고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아시겠죠? 자, 인사관리에서 인력에 다치는 거,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얼굴 뵙고 좀 더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력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이때까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이제 어필하느냐, 업데이트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선발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